거짓 없는 분석과 진정성 있는 소통으로 함께하겠습니다. 김선생 경제TV의 김선생입니다. 자, 이번 영상에서는요, 이제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 익명으로 요청을 해주신 코스모 신소재 되겠습니다. 사실상 이제 2차 전지로 보고 이제 매수를 하셨을 거라고 생각이 돼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아니나 다를까 눈물이 난다.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2차 전지 가스라이팅한 인간들 벌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영상을 사실상 시청하시느냐에 따라서 이 투자 인사이트 자체가 달라질 수 있다라는 점을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특히나 진짜 이 말도 안 되는 이야기들 현혹되셔서는 안 돼요. 아시겠죠, 여러분? 이런 목적이 있다라고 하면은 그 영상은 여러분들 그냥 과감하게 차단을 하세요. 차단. 여러분들께 좋을 게 하나도 없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은 말씀을 좀 드리기 전에 그만큼 저는 이제 진정성이라고 하는 것을 항상 이제 지켜오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클래스 101에서 협업까지도 제안을 받은 사람이라는 거 다시 한번 좀 강조를 드리고 싶습니다. 온라인 강의까지도 이제 협업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지금 자료도 이렇게 열심히 또 만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코스모 신소재 한번 그러면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소재. 47,000원. 오늘 3.55% 하락하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 뭐 명백하게 제가 기억을 하겠죠. 2023년도 그 2차 전지 정말 미친 듯한 이 투기성까지 더해지면서, 야, 이거 참, 그죠? 요때잖아요. 2023년. 야, 23만 9,542원. 적어도 15만 원 선 위쪽에 들어가신 분들, 이건 진짜 눈물이 안 날 수가 없어요. 15만 원 선 기준으로 한다 하더라도 지금 3분의 1 토막 여기까지도 지키지 못하고 빠져버리는 이런 상황이잖아요. 그죠? 7월에 그 이제 폭삭 주저앉았던 시장 속에서 26,600원까지 찍었었네요. 그래도 이제 ETF 쪽 레버리지 관련해서 좀 규제가 있었다 보니 그래도 어느 정도 일정 부분 회복해 주는 모습이지만 사실상 이제 위에 물려 계신 분들은 여전히 사실상 힘든 구간인 것은 분명하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이 참, 속상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지금 21선 기준 하면은 36,000원. 여길 좀 지켜가야 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이 좀 드네요. 참 깝깝합니다. 일단 뭐 중요한 거는 뭐 실적 부분이나 그리고 주력하고 있는 사업에서 매출이 지금 잘 나오고 있냐. 그런 것들을 사실 이제 같이 봐야 되는 부분인데 일단 보게 되면은 여전히 적자가 진행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죠? 시가총액은 1조 4천억 원. 지금 현재 시간 기준으로 보면은 1조 4천억 원이 채 되질 못해요. 이런 상황이고 PBR 2.66 그리고 BPS 자체는 15,288원. 그러니까 이제 주당 청산 가치잖아요. 만약에 코스모 신소재가 기업을 그냥 정리하고 주주에게 돌려주겠다. 그냥 이렇게 했을 때 한 주당 요 15,288원 돌려받는 건데 이걸 온전히 또 돌려받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우선순위라는 게 또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근데 지금 주가 보게 되면은 46,600원이니까 상당히 좀 어느 정도 차이가 있는 부분도 명백합니다. 최근 들어서 외인 기관들은 그래도 조금 순매수 포지션을 잡아가려고 하는 모습이 나오기는 했습니다만 거래량 자체가 보시게 되면은 뭐 10만 주, 20만 주, 30만 주 뭐 요 정도밖에 지금 발생이 되지 않고 있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은 소외가 좀 되어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셔도 사실상 무방하겠죠. 최근에 2차 전지 쪽 관련해서는 셀 쪽에서는 삼성 SDI가 사실상 뭐 제일 좋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삼성 SDI 거래량도 보게 되면 이 정도는 나온단 말이에요. 그죠?
이 정도 나오는데 지금 뭐 1, 20만 주? 뭐 많게는 30만 주. 이 정도 거래량 가지고는 사실상 뭐 크게 거래량이 많이 들어와야 어찌됐건 거래 대금 자체도 이제 증가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뭐 이 정도 거래량 가지고는 사실상 뭐 크게 상승할 수 있는 것은 보이지 않겠다 이런 부분입니다. 근데 단기간 저점을 찍고 이 정도 반등이 나와줬다라고 하는 것은 그래도 일단은 요 구간 자체는 좀 지켜갈 가능성은 상당히 저는 일단은 높아 보인다. 이렇게는 평가는 저는 할 수 있겠네요. 자, 그래서 이렇게 잡아놓고 4만 원 선 이렇게 잡아놓고 저장을 해놓으면은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일단은 현재 매수 관점으로 놓고 본다라고 했을 때는 지금 급하게 당장 이 종목을 사야 할까? 일단 의문을 한번 가져보시는 건 좋겠죠. 그죠? 자, 그리고 넘어가서 코스모 화학 외 7인이 보유지분율을 30% 조금 넘게 뭐 자사주 포함하면은 지금 30.84% 그죠? 이렇게 지금 되어 있고 나머지 한 60, 한 9%를 가지고 지금 거래가 되고 있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상 또 거래량이 한번 붙고 거래 대금이 강하게 붙으면은 주가의 변동성이 또 클 수 있다. 이렇게도 일단은 평가가 가능은 하겠네요. 그죠?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나머지는 넘어가면 될 것 같아요. 뭐 일단 외국인 보유 지분율 뭐 7%이 정도 되어 있는 상황이고 자 내려와서 자 보게 되면은 지금 연간 매출액 자체가 지금 해가 지나면 지날수록 2023년도 그 뜨거웠던 2차 전지 섹터 그 시기 당시에만 하더라도 6천억이 넘는 매출액을 기록을 했고 영업이익적인 부분이나 당기 순이익적인 부분 자 근데 매출액이 지금 6천억이 넘는데 영업이익이 323억 순이익이 270억 정도밖에 안 남는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야 이거 괜찮은가? 이런 의문을 한번 가져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 지금 연도별로 보게 되면 계속 감소하고 있잖아요. 매출액이. 그죠? 그러면 자연스럽게 영업이익적인 부분과 당기 순이익적인 부분 역시도 감소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작년 보게 되면은 아예 그냥 당기 순이익은 적자를 기록해버리는 어마어마한 감소세가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24년도 대비했을 때 지금 영업이익이나 뭐 당기순이익 같은 경우에는 거의 뭐 10분의 1 토막이 나버렸잖아요. 그죠? 영업이익도 10분의 1 토막, 당기순이익 역시도 그냥 완전히 그냥 작살 나버리는 뭐 이런 상황이 발생이 됐고 뭐 분기 적자는 계속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매출이야 뭐 꾸준하게 뭐 1,000억 원 이상 이렇게 기록을 하고는 있습니다만 지금 보면 영업이익이 뭐 1억 원, 7억 원, 9억 원 당연히 당기순이익은 마이너스가 될 수밖에 없죠. 그죠? 그래서 올해는 뭐 이렇게 예상이 되고 있다. 뭐 이렇게 분기, 2분기는 뭐 이렇게 예상이 된다. 실적 발표를 아직 했을 건데 아마. 근데 아직까지 업데이트가 안 된 걸 보면은 네이버 증권 측이 조금 이제 느린 부분이니까 이거는 한번 살펴보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주당 순이익 역시도 마이너스예요. 그죠? 2년 사이에 마이너스로 전환했다. 굉장히 안 좋은 부분이고 주당 청산 가치 역시도 지금 보게 되면은 뭐 조금 뭐 늘어나는 이런 부분이 보이기는 합니다만 사실상 크게 의미는 없죠. 뭐 얼마 늘어난 것도 아니니까 지금 주가랑도 상당히 좀 차이가 있는 부분이고요. PER은 뭐 아예 계산도 안 되네요. 그죠? 이런 부분들을 상당히 좋지 못하다 이렇게 보여지는 부분이고 자, 부채 비율은 뭐 점점 감소하고 있는 좀 이런 모습이 보여지는 부분인데 뭐 자본 유보율 같은 경우에는 뭐 나쁘지 않습니다. 그죠? 전반적으로 뭐 재무 상태에 대해서는 그래도 크게 걱정할 상황은 아니구나 이렇게 저는 보여지는 부분이 되겠네요. 자, 그러면은 반기 보고서가 나왔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전자공시 쪽 반기 나왔죠. 지난주에 나왔네. 근데 아직까지도 업데이트가 안 돼 있으면 어떡합니까 이게? 자, 사업의 개요. 뭐 여러분들도 뭐 잘 알고 계시겠지만 지금 주요 생산 제품은 전기차 쪽과 ESS 등의 배터리 주요 소재, 2차 전지, 양극, 활물질, 그죠? 그리고 MLCC, 뭐 삼성전기, 뭐 여러분들이 또 잘 알고 계실 텐데 멀티레이어 세라믹 캐패시터, 적층 세라믹 그거죠, 캐패시터. 여기 제조 공정에 사용되는 이제 E형 필름, 복사기, 프린터기 등에 사용되는 토너입니다.
자, 그래서 회사 주력 제품은 결국은 요 부분이라고 하잖아요. 2차전지 양극 활 물질과 그 다음이 이형 필름. 그러면 주력 제품 여기에서 상당하게 매출이 발생이 돼야 되는 부분이고 그 뒤를 바치는 게 얘가 돼야 된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면 되는 거죠. 여기도 나와 있네요. 차지하는 비율이 얘가 거의 이제 7대 3 정도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죠? 이렇게. 회사의 매출은 76.4%를 수출로 인식하고 있다. 그러면 이제 원화가 약세를 띠고 달러가 강세를 띠면은 좋은 부분이 될 것이고 원화가 강세를 띠고 달러가 약세를 기록하게 되면은 사실상 또 좋지 못한 네, 그런 부분들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 사업의 내용은 뭐 이 정도 보면 될 것 같고 주요 제품, 서비스, 기능성 필름이 역시나 30%, 양극 활 물질 67%.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여기에서 많이 나와야 되는 부분이 되겠죠. 그죠? 여기 주력 제품이니까. 자, 생산 설비 쪽 보게 되면은 자, 원재료 가격인데 원재료 가격 역시도 지금 보게 되면은 꾸준하게 지금 증가하고 있는 추세죠. 베이스 필름 같은 경우도 지금 계속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상승하고 킬로그램당 원이니까 상승하고 있는 이러한 추세고요. 수입적인 부분 레진, 코발트, 리튬 그리고 요 니켈, 코발트, 망간, 전구체 요것도 이제 수입을 하고 있는데 원재료 가격이 지금 계속 상승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죠. 리튬 같은 경우에는 가격이 이제 올랐다가 빠졌기 때문에 감소했다가 최근에 그나마 또 다시 리튬은 또 가격이 반등하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 뭐 리튬 가격이 또 올라감에 따라서 또 피해보는 부분 이런 것들도 생각을 또 안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대부분은 원재료 가격 자체가 상승하고 있기 때문에 수입하는 입장에서는 당연히 이거는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는 네,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죠. 생산 능력 보게 되면은 기능성 필름 감소하고 있네요. 당반기 이거 반년이니까 곱하기 2 했을 때 520. 그러면은 전년도보다는 조금 더 늘어나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 자, 토너 같은 경우에는 이거 곱하기 2 하면 720이니까 아, 좀 줄어들겠구나. 마이너스를 기록하겠구나. 이렇게 이제 생각하시면 되겠고, 양극 활물질 같은 경우에는 여기다가 이제 곱하기 2를 하면 되는 부분이니까, 이거는 이제 긍정적으로 볼 수는 있겠네요. 전년도보다는 그래도 더 늘어나는 생산 능력 자체는 늘어나는 거니까. 여기다 곱하기 2 하면은 대략적으로 그냥 한 2만 정도라고 칩시다. 2만 정도라고 치면은 여기다가 곱하기 3을 한 거보다 조금 더 높은 수치가 나오는 부분이 되니까 성장하는 부분이긴 하지만 자, 요때랑 비교했을 때는 아직까지도 감소잖아요. 그죠? 이런 부분은 사실상 더 회복을 해야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가동률이 지금 여기 퍼센테이지가 여기 나와 있네요. 그죠? 가동률, 기능성 필름 85%인데 지금 토너랑 요런 부분들은 가동률이 그래도 괜찮은 부분이 되겠지만 양극 활물질이 지금 이 회사가 이야기한 게 뭐예요? 주력이라고 이야기했잖아요. 주력. 그죠? 주력이라고 분명히 이야기를 했는데 가동률이 지금 50%도 안 나오고 있는 지금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물론 생산 실적 자체가 전년도 대비했을 때 그래도 늘어나고는 있다라고 하지만 여전히 가동률이 50% 미만이라고 하는 거는 현재로서는 일단 고정비는 많이 나갈 것 같아요. 고정비는 많이 나갈 것 같지만 앞으로 가동률을 또 회복한다라고 했을 때는 충분히 생산 실적과 거기에 따른 뭐 매출 증대 이런 부분들도 기대를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은 또 어느 정도 드는 네, 그런 상황입니다. 이런 부분들을 잘 판단을 하시면은 좋을 것 같네요. 나머지는 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매출을 한번 볼까요? 역시나 뭐 수출이 이제 많죠. 내수보다는. 그죠? 내수는 지금 어차피 여기다 다 곱하기 2를 하기는 해야 돼요. 곱하기 2. 근데 이제 58기 이게 2024년이잖아요. 2024년도랑 비교했을 때 뭐 내수 쪽은 뭐 완전히 그냥 안 좋아지는 그런 상황이고 그래도 수출 같은 경우에는 24년에서 25년 감소를 하긴 했습니다만 확실히 작년보다는 늘어나는 모습은 보여지네요. 그죠? 양극 활 물질에서.
뭐 토너 부분은 사실상 크게 차지하는 부분은 아니니까 넘어가도록 하겠고, 기능성 필름 같은 경우에는 꾸준하긴 하네요. 꾸준하고 내수 쪽에서는 좀 증가 추세. 네, 내수는 당연히 여기다 곱하기 2를 해야 되니까 그러면은 좋아지고 있네요. 내수 쪽은. 그죠? 아무래도 이제 이 MLCC 쪽 관련해서 지금 현재 뭐 워낙에 이제 병목 현상이 너무 심하다 뭐 이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MLCC도 사실 일본의 무라타 제작소가 뭐 대장이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 삼성전기 역시도 부지런히 지금 쫓아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에 있어서도 당연히 이제 늘어나야 되는 부분이죠. 여기서 늘어나지 못한다라고 했을 때는 여기에서 사업 경쟁력이 없구나 이렇게 생각을 또 해야 되는 부분인데, 이 부분은 괜찮을 것 같아요. 곱하기 2를 어찌됐건 하게 되면은 전년도보다 재작년보다도 더 좋은 그런 이제 매출이 발생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 부분이니까요. 여기다 곱하기 2 하면은 이제 520, 뭐 810 이렇게 되겠네요. 그죠? 그러면은 전년도보다는 좋다. 이렇게 보는 부분인데 24년보다는 안 되죠. 그죠? 그래서 이 부분 이상 회복이 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은 좋을 것 같네요. 어, 단기 기준으로 수주 상황을 보니까 납기가 지금 2025년 4월 30일 이렇게 되어 있네요. 수주 총액은 이렇게 돼 있는데 기납품액 뭐 다 받았으니까 또 이렇게 표기가 됐겠죠. 더 이상 그러면 수주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은? 발생이 돼야 되는가 싶습니다. 나머지는 뭐 다 넘어가면 될 것 같고, 포괄손익 보게 되면은 역시나 매출 원가 대비했을 때 매출액이 지금 요 정도밖에 안 되니까 남는 게 지금 요거밖에 안 되는 거잖아요. 그죠? 판관비 제외하면은 요거밖에 안 남아요. 그죠? 지금 이게 얼마예요? 4억 6천 아니다. 46억 5,300만 원. 그죠? 매출액이 1,376만 원인데 요거밖에 안 남는다. 이건 잘못된 거죠. 너무 잘못됐다라기보다는 아쉬운 부분이 굉장히 큰 거죠. 그래도 다행히 기본 주당 이익은 플러스로 돌아섰네요. 그죠? 이번 분기에는. 근데 누적으로 보게 되면 여전히 주당 손실이더라. 이렇게 되는 거니까 이 부분이 참 조금 안타깝습니다. 그러니까 차 떼고 못 떼고 다 하면은 뭐 남는 게 지금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참 이런 부분들이 안타깝다라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단기 순이익이 여전히 적자가 유지가 되고 있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조금 아쉬운 부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제 어느 정도 이 가동률이 좀 회복이 돼야 될 것 같아요. 이제 뭐 여기 보면은 아까 가동률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그죠? 생산 설비랑 가동률 아까 보게 되면 이제 요 부분인데 이게 좀 더 올라와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올라오지 않는 이상 크게 개선이 되기는 어렵겠구나. 여기서 자꾸 이제 가동률이 부족하고 매출이 부족하니까 어찌 보면 뭐 여기서 이렇게 지금 메꿔지고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그죠? 결국은 주력 사업이 가동률이 결국은 이제 회복이 되어야 한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겠네요. 네. 그래서 이렇게 분기 보고서는 정리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어찌됐건 뭐 주가적인 측면으로 놓고 본다라고 했을 때는 지금 뭐 딱 여기가 적정 주가인 것 같아요. 36,000원에서 4만 원 사이. 여기가 지금 적정 주가까지 와 있구나. 이렇게 지금 생각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사실상 요거는 너무 좀 특수한 경우이기는 하죠. 시장 자체가 그냥 뭐 무지성으로 그냥 빠져버렸던 그 시기였기 때문에 사실상 그러면은 요렇게가 적정 주가다. 그러면 36,000원, 4만 원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단기간 일단은 좀 횡보할 가능성은 상당히 저는 있어 보인다.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겠습니다. 본업에서의 그리고 주력하고 있는 이 양극 활 물질 부분에 대해서 이 가동률의 개선과 매출이 점점 이제 좀 늘어날 수 있는 그런 모멘텀들이 사실 조금 만들어져야 되는데 지금 ESS 시장은 분명히 이제 고성장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셀 3사 역시도 괜찮은 지금 실적들을 다시 내기 위해서 그렇게 지금 가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근데 이제 2차 전지라고 하는 산업 자체가 이 중국이 이제 워낙에 센 부분이라서 거기에 대해서 저는 조금 이제 의문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중국이 워낙에 세니까.
그죠? 이런 부분들도 좀 같이 생각을 하셔서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이 실적 부분이 조금 더 올라온다라고 했을 때는 뭐 사실상 지금 가장 크게 올라갈 수 있는 부분은 뭐 요 부분이 되겠네요. 그냥 딱 보면 뭐 명백하게 좀 보이는 부분이라서 이게 뭐 의견을 딱 그냥 여기까지밖에 못 드리겠는데 64,000원 선. 예. 많이 올라가 봐야 한 요 정도? 요게 정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죠. 근데 차라리 양극 활 물질에서 그 뭐 그렇다고 설비를 다 줄여버릴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죠? 설비를 다 줄여서 뭐 고정비를 줄이거나 뭐 그렇게 할 수 있는 부분도 사실상 아니거니와 지금 AI 쪽 관련해서 이 메모리 그리고 각종 이제 부품들 뭐 MLCC 2형 필름이라고 하니까 지금 삼성전기 뭐 무라타 제작소 뭐 이런 기업들도 지금 MLCC 부분에 있어서 수요가 지금 뭐 워낙에 폭증하고 있는 지금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결국 공급이 지금 부족한 이런 상황이거든요. 여기에서 조금 더 집중을 높여가는 것이 좋지 않을까 개인적인 의견이 또 있습니다. 이런 것들도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긴 하네요. 자, 뭐 코스모 신소재는 뭐 이 정도로 분석을 해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아무쪼록 좀 좋은 결과가 있으셔야 할 텐데 뭐 워낙에 이제 어느 자리에서 잡으셨는지 제가 잘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의 가격보다는 이제 위에서 잡으셨기 때문에 눈물이 난다 뭐 이런 표현을 하셨겠죠. 그죠? 상당한 시간이 분명히 걸릴 겁니다. 분명히 걸릴 거예요. 아무리 ESS 시장이 고성장한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이 2차 전지 자체는 사실상 이 중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있기 때문에 결코 또 그렇게 쉽지만은 않다. 이거를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잘 됐으면 좋겠어요. 잘 됐으면 좋겠는데 어찌됐건 반등이 나오면은 한 최대 여기까지는 일단 한번 지켜볼 만하지 않을까. 물론 이제 결국은 돈을 벌어야 돼요. 기업이 실적이 결국은 주가로 증명이 되고 시장에서도 인정을 해주는 거는 명백한 사실이니까요. 당분간은 요 구간 안에서 횡보할 거라고 봅니다. 네, 요 정도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여러 가지 좋은 내용들과 필요한 내용들은 텔레그램 채널에서 많이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채널 잠깐만 안내를 좀 해드리면 지금 저 포함해서 800분 정도 이제 들어와 계신데요. 뭐 다른 거 없습니다. 우리가 롱런하기 위해서 함께 하자라는 부분이기 때문에 영상 아래쪽에 보시면은 입장하실 수 있는 채널 링크가 제공이 되어 있으니까요. 네, 편안하게 자유롭게 입장하시면 되겠고 좀 전 아까 이제 영상 초반에 보여드렸듯이 오픈 채팅방 통해서 익명으로 요청하실 수가 있어요. 많이 신청을 하시고 신청하시면 제가 또 순서대로 영상 제공해드리고 있으니까 많이 이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영상 시청 감사드리고요.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